네, 오늘은 우주 인터넷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한 회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위성이 늘면 지상국도 늘어난다. 이제 우주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스페이스X 주도로 이제 위성 인터넷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뭐 위성, 로켓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 위성이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결국 땅에서 받아야 인터넷이 됩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인터넷을 하면 몰라도 지구에서 인터넷을 한다라고 한다면 땅에서 받아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소개할 기업 이름은 길랏 세틀라이트 네트워크스, 티커로는 GILT고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이 받는 쪽 35년간 만들어온 업력을 자랑하고 있는 이 길랏 세틀라이트, 길랏이라고 편하게 표기하겠습니다. 길랏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을 보기 전에 기본적인 차트를 보면은 이제 월봉이죠. 월봉에서 나름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주목을 받을 때는 이제 스페이스X 상장 전에 뭐 로켓랩이나 이런 애들이 좀 치솟을 때쯤 길랏도 같이 올라간 모습이고요. 이름에도 이제 세틀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위성이잖아요, 위성. 그래서 세틀라이트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대표적인 우주 기업이고, 일단 추세적으로는 이제 그 엘리어트 파동으로 했을 때 뭐 이걸 1, 2, 3파동 보고 1, 2파동이나 이제 하락 1파동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월봉으로 봤을 때 기존에 나름대로 대시세에서 주도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했었던 그 위치까지 현재 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월봉이죠. 20월선 기준으로는 이제 아래 꼬리 한번 달고 위 꼬리 한번 달면서 물량 소화.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뱉을 만큼 많이 뱉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죽어 있다. 그래서 뭐 이 기업을 여러분들 꼭 투자하셔라 이런 것보다도 이게 주목을 안 받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진짜 나중에 이 기업이 주목받을 때 우리가 또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 차트도 한번 보면은 이전에 2021년에도 어마어마한 이제 하입이 온 적이 있죠. 거의 그 수준으로 온 겁니다.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이 낮은 편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서는 PER이 23배인데 제가 분기 실적으로 조금 더 볼 거고, 지금 현재 시총은 1조, 거래대금은 63억 원. 차트가 죽어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는 그런 종목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재미없을 때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거래대금이 63억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정말 거래량이 쫙 빠졌죠. 이럴 때 매집을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업을 매집한다라고 한다면, 증권사 컨센으로는 19불까지 보고 있으니까 지금 10불 대비해서는 컨센이 2배 정도 잡혀 있고요. 목표가를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재무도 한번 쓱 보면은 지금 손익계산서죠. 매출 보시면 나름대로 탑라인이 작년에 의미 있는 성장을 했습니다. 한 2,800억 원, 3,000억 원 찍다가 이제 거의 7,000억 원 가까이, 거의 더블에 가까운 성장을 했고, 이익에서는 큰 개선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익도 그래도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 나스닥 스몰캡에서 흑자를 보이고 영업이익률 5% 정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 쉽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분기로 봤을 때도 모난 거 하나 없죠. 나름대로 매출 규모를 1,600억 내외로 이렇게 나름 가면서 이익도 그리고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순이익까지 개선되는 모습 확인이 되면서 흑자 기업이다. 그러면은 이 나스닥 스몰캡에서 이렇게 또 미래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흑자를 보이는 기업은 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간 흐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괜찮은 흐름 중에 하나가 투자 활동으로 많이 이어진다. 재무 활동 흐름으로 아마 이제 재무제표 이따 보이겠지만은 현금 흐름이 막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건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거니까 투자를 안 하는 기업을 우리가 나스닥 스몰캡에서 찾을 필요는 없겠죠. 분기로 봤을 때는 영업 활동 흐름에서도 마이너스가 찍히고는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이제 이 기업은 특히 스몰캡들은 현금이 있는 걸 봐야 됩니다. 현금을 봤을 때 이제 원화로 환산해서 보게 되면은 한 2천억 원 정도 넉넉하죠. 아까 전에 우리가 그 그래프로도 봤듯이 현금성 자산이 크게 증가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 자산까지 200억 정도 플러스 되면서 그 2023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현금의 흐름, 2배 정도죠.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다. 유동성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유동자산으로 보더라도 이제 5천억 원 정도 나옵니다. 미수가 쌓이죠. 미수가 쌓이는 게 뭐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은 일단 없는 것보다 납니다. 뭐라도 일단 쌓여서 나쁠 건 없으니까 미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매출들이 찍히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부채도 굉장히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죠. 총부채로 봐서 기타 총부채까지 하게 되면은 이런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분 과정에서 절한 우선주나 이런 것들이 껴있을 수 있어요. 뭐 당연한 거고요. 나스닥 스몰캡 이익 잉여금에서는 결손이 그래도 좀 나름대로 유의미하게 좀 줄어들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글에서도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스라엘 기반의 글로벌 위성통신 장비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텔아비브 이스라엘 거래소죠. 여기 상장되어 있고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미국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파워를 또 잘 알고 계실 거라 보고 있고요. 초소형 개구 단말기 VSAT라고 하죠. 위성통신용 단말기 관련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 장비들 전반적으로 셀룰러 백홀이나 방산, 그리고 비행 중 연결성까지, 다양한 또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까지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동시에 상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요. 방산에 대해서도 절대로 이 위성 인터넷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또 더더욱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많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길라트 새틀라이트로 5,000달러로 5만 달러 만들게 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만큼 또 이분도 여기에서 비전을 봤다라는 거겠죠. 아무튼 뭐 서론이 좀 길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주 인터넷을 우리가 왜 보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투자, 그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많은 돈들이 투자되고 집중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돈이 하늘로도 번져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마존이 이제 올해 자본 지출 캐펙스가 기존에 2,000억 달러에서 2,200억 달러로 좀 올려 잡았고, 그 중에 하나를 좀 이렇게 파일을 두고 있는 게 저 궤도 위성망입니다. 이미 396기의 위성이 궤도에 올라가 있고요. 연내 초기 상용 서비스 가능한 규모까지 왔다. 아마존 이제 위성 레오라고 하는데 그게 300개 이상 올라갔고, 서비스에 필요한 지상 게이트웨이, 요걸 잘하는 게 누구다? 바로 길랏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300개 이상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위성이 이렇게 상용화가 되고 양이 많아지는 만큼 이걸 받아줄 애들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겠다. 인터넷이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은요, 위성에서 하늘에서 신호를 쏘고 받죠.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 게이트웨이에서 그 안테나에서 말 그대로 접시에서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고요. 광케이블망 받은 데이터를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을 하고, 사용자는 그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공유받고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 요게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 겁니다. 요게 위성 인터넷이고요. 당연하겠지만 이 2번 단계에 있는 지상 게이트웨이 단계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주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길랏 새틀라이트 네트워크, 길랏은 무슨 회사자? 위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위성을 쓰게 만드는 장비를 만들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있다. 그 중에서는 아까 안테나도 있겠지만은 지상국 증폭기도 만듭니다. 이 증폭기가 매우 중요해요. 위성에 대해서는 전파나 여러 가지 방해들도 있고 이걸 수신하는 데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특히나 빌딩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위성 인터넷이 무력화가 되죠. 근데 그런 것들도 지상국 증폭기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지구에서 잘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고요. 방산 쪽에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전반적인 시장 규모를 보게 됐을 때, 적에도 위성 관련 수주를 보게 됐을 때는요, 지금 올해 2월만 하더라도요, 대형 저궤도 위성망 지상국용으로 해서 증폭기 신규 수주를 이미 받아내고 있고요. 1,0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0억 원이 넘는 돈이죠. 그 정도 사이즈 체크가 되고 있고요. 800개 이상의 게이트웨이급 증폭기 누적 주문 수량이 있기 때문에 매출로 전환될 수 있는 수주 잔고도 충분히 있고, 요 같은 제품들이 이미 2,000대 이상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체결해서 납품 중인 기존 대형 계약들도 5천만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도 되어 있어서 수주가 빵빵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주 인터넷 사이클에서 통행세를 받아낼 수 있는 기업이 길랏이다. 이런 규모에 따라서 아까 재무제표도 확인했겠지만은요, 컨센으로 봤을 때 전망되는 그 규모들도 이전 대비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연 매출 추이가 700만 달러니까 뭐 70억 원 정도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삼각정 뭐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오고 있어요. 퍼센테이지 영업이익률이 30%이 정도면은 제조업에서 아주 훌륭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순이익률로 보더라도 10% 넘게 나오면서 나쁘지 않고 2025년 연매출이 이제 4억 달러 정도니까 이제 2분기에는 1억 달러 그래서 분기로 봤을 때도 올해도 이제 전 매출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 충분히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분기 매출이 5분기 연속으로 좀 성장을 하면서 탑라인이 꾸준하게 성장되고 시장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같은 업종회사에서 이제 인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인수를 통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려고 하고요. 인수하는 순간 연매출이 또 7억 달러로 치솟게 되게 됩니다. 보유 현금을 통해서 순연금으로 지불하죠. 그래서 빚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재무에 부담이 없고 지금 현재 매출 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객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된 게 없습니다. 이거는 공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약 차원에서 보안 때문에 고객사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애플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심한데 지금 이 길랏이 애플의 고객사라는 게 아니라 애플은 본인들의 고객사 이름 노출하는 걸 되게 꺼려하는데 노출되는 순간 계약을 다 파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되게 심하고요. 그만큼 이 업종이 미래 전망이 높고 경쟁 흐름이 굉장히 세질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걸 숨겨서 좀 움직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만큼 조용하지만 물밑 작업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수 이슈도 있고 현재 지상국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성국이 늘어날수록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이 길랏도 우리가 다른 우주 종목 스페이스X, 로켓랩 이런 애들 관심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상국 기업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추가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을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